샴의 법칙 불시시입니다. 그거. 이런 법칙을 도대체 왜 만들었나 싶어요. 경기 침체 정확한 정의 없고요. 적어도 올해 내년 초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 저가 매수 네. 기회다. 저는 단원컨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충광 대표님과 또 현재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하락을 좀 야기시키고 있는 그 원인 이유에 대한 큰 세 가지 이유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엔케이드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일본의 그런 BOJ도 마찬가지 시장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이상을 판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표를 봤을 때에도 지금 엔화가 청산되는 그런 금액 자체가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여지는 좀 있겠죠. 그쵸, 늘 그쵸. 그렇듯이. 네. 네. 뭐 100%는 없으니까요, 항상. 어제 같은 장처럼. 그쵸.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실질적인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경기 침체의 또 선행 지표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샴의 법칙,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좀 타당한 얘기인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과연 침체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딱 한 줄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아까 언급해 주셨던 샴의 법칙 불시시입니다. 그거. 샴의 법칙이 지난 1년 동안의 실업률 저점 대비해서 최근 3개월 평균이 0.5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 꼭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거를 클라우디아 샴 교수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에서 경제학 전공했고 이렇게 대학에서 국제정치, 국제경제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법칙을 도대체 왜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샴 교수가 지난주 후반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다. 경기 침체의 방향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 모습이 경기 모습이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020년인가 몇 년 전에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샴 교수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쌈의 법칙이라는 게 항상 맞진 않는다.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이 쌈 법칙은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쌈 법칙은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나요? 빠지고 있나요? 62.5, 62.6, 62.7로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면 모집단이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조금씩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 클라우디아 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쌈의 법칙이 지금 적용해서 막 쌈 법칙이 맞고 뭐 실업률이 좀 떴다고 해서 경기 침체 오고, 이건 사실 불시시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근데 조금 이제 충격을 좀 드려야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확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산업 생산, 개인 소비, 제조업, 뭐 며칠 전에 ISM 제조업 지표 PM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또 이제 거기다 막 불 지폈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다시 반등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경기라는 게 어떻게 다 좋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2년 거의 1년 7개월째 페드가 굉장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버티는 것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미국 경기가. 이제부터 조금씩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게 특히 미국 경제 우리나라 20배입니다. 20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경제 규모에서도 기준금리 올리고 내렸을 때 그 효과라는 게 몇 개월씩 걸리고 1년씩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미국은 더 하죠. 지난 2년 동안 급작스러운 0.25%에서 지금 상단 기준이긴 합니다만 5.3% 올린 거예요, 금리를. 이 정도도 2년 동안 이렇게 버티는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강도가 세다고 확신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큰 그림을 좀 말씀드렸고, 산업 생산 여전히 괜찮았어요. 지난 6월 달 거. 네네. 개인 소비도 괜찮았고요.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괜찮았고, 더군다나 아까도 살짝 언급됐었지만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매주 실시간 데이터들을 집계해서 다음 분기,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수정치, 추정치, 뭐 확정치 이렇게 발표를 하긴 하는데, 지난 2분기 거가 2.8% 발표되지 않습니까? 1분기 성장이 1.4%였다가 2분기 발표된 게 2.8%. 물론 그것도 이제 잠정치긴 하니까 수정이 될 겁니다. 수정이 돼도 저는 2%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많이 조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 2배 성장한 거예요. 기본 강도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기가. 네네. 그리고 이번에 3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6일 현재 2.6 예상을 했다가 다시 수치를 조정했어요. 2.9%로. 여러분 2.9%면요. 우리나라보다 강도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기 GDP 성장률이 평소에 1에서 한 1.8% 봐요. 정확하게는 1.5에서 한 1.8% 정도 매년 성장을 하면 이게 아주 정상적인 속도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지금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성장 속도가. 그럼 어디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할 겁니까? 실업률이 조금 뜬 게 그게 경기 침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방학 때 선생님들 뭐 출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다 나가잖아요.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안 그래요. 방학은 다 실업자입니다. 했다가 다시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법을 바꿔서 한 건데 이번에 미네소타주가 법을 바꿔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할 수 있도록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업률 계산하는 지표에 모집단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미시간주의 자동차 생산 벨트 쪽에 여름에 항상 기계를 뭐라 그러죠? 레노베이션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녹슨 것 좀 닦아내기도 하고 뭐 좀 안 좋은 기계도 교체도 하기도 하고 그게 한 1, 2개월 정도 진행이 된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실업자로 등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시적인 반응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추산했는데 43만 6천 명 정도가 실업수당 청구하는 숫자로 산입이 됐다고 합니다. 43만 6천 명이에요. 그럼 실업률은 당연히 조금씩 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제대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수치만 놓고 막 큰일 났다. 그래서 얻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낙관론자이고 싶어요. 낙관론자는요. 시장을 무조건 좋다고 허무맹랑하게 믿는 게 아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 심리가 좀 얼어붙을 때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좋아질 기회 또는 좋은 기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저는 낙관론자이고 싶어요. 그렇죠. 맹목적인 비관론자가 하등에 도움 안 됩니다. 비관론자는. 물론 시장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훼손됐었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아주 해묵은 얘기지만 어떻게 일직선 상승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바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적당히 해소됐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강도가 세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놀 때도 막 구정물에서 놀고 이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도. 그렇죠. 이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리질리언스가 쌓이는다는 것인데 계속 올라가다가는 한번 그게 버블입니다. 그게. 적당히 조정받고 검열받고 리뷰받고 스크리닝 받고 이러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강도가 있는 상승 아니겠나.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워낙에 그 고용 보고서 나온 이후로 이 실업자에 대한 요인을 부각시키면서 경기 침체까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가버리는 이슈가 나오길래 샤메 법칙 해서 봤는데 물론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늘어나서 경기 침체로 갔던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그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고용자보다 실업자 수가 월등히 높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실업률이 계속 증가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 너무 탄탄한데 그리고 고용 신규 일자리도 11만 4천 건인가? 물론 그것도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하면 공공부문 뺀 거 보니까 8만 5천 건밖에 안 돼. 그게 전달 전전달 뭐 거의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더 높았다가 지금 10만 건 밑으로 쑥 떨어졌다 해서 이제 비관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에 평균 수준이 7, 8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고요. 일자리도 11만 건 공공부문 합쳐서 10만 건 이상이면 탄탄한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면 매달 일자리가 뭐 맨날 뭐 20만 건 이상씩 뭐 늘어나야 됩니까? 비관론자의 말은 되게 그럴싸하고 풍성해요. 근데 결국 돈 버는 건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낙관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냥 막 좋기만 할 거야라는 게 낙관론이 아니고요. 제가 받아들이는 낙관론은 시장이 안 좋거나 좋거나 심리가 얼어붙었거나 할 때도 좋은 부분 또는 항상 좋을 때도 안 좋은 부분을 적당히 밸런스 있는 시각을 갖고 가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는 게 정말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봐요. 저희가 그렇게 추구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의 낙관론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결과론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당장 나올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당장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판단하고 해석을 해내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스팬, 그러니까 기간은 한 6개월 향후 6개월까지 정도는 본다고 봐요. 그 이후 가면 그건 데이터로 보고 판단해야지 뭐 내년에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귀신도 모르는 건데. 더군다나 경제라는 건 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내년 초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생각, 물론 슬로우다운은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 물가 이익이 지금 온 테이블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 화랑인 게 적당히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렇게만 이해를 해야지 적당히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막 침체로 가고 주식이 좀 빠졌다고 해서 경기가 작살날 것 같으면요. 주식 매년 뭐 20%씩 빠집니다. 빠질 때는. 경기가 20%씩 같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같은 퍼센티지는 아니겠지만 네. 주식이 움직이는 것처럼 경기가 이렇게 매년 움직인다고 해서 그 나라 망합니다. 네. 주식이라는 거는 경기를 반영하는 빨리 반영하는 수많은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중요한 건 이 경기라는 것이죠. 이 경기가 이렇게 가는데 많이 반영했다가 적게 반영했다가 이때 투자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이 여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펀더멘탈은 탄탄하고 그렇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변동성으로 인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 대비 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저가 매수 네. 기회다.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실 게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또 너무 단기적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는 다들 조정이라고 인지를 하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막 20, 30% 이상 정말 만에 하나 정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그런 폭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 없습니다. 대표님이나 저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물론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저희 같은 미물들보다 얼마나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9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만큼 시장 고점력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구간 동안 14억 달러를 매수를 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은 10억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기관 투자가들이 14억 달러 매집을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정보, 대단한 그런 분들이 미국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정부가 관리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식시장 관리합니까? 법적인 테두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의 부양, 주식시장을 서포트해 주는 걸 정말 매니지를 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매니지 안 하죠. 정부가 그냥 세금 떼고 뭐 적당히 규칙만 해놓고 그냥 자유시장이라는 명목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은요. 1994년도 401k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면서 지금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가 1억 7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억 4천에서 1억 7천 빼면 거의 뭐 1억 한 5천만 명이라고 하죠. 1억 5천만 명 중에 은퇴자 인구가 뭐 추산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1억 명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1억 명의 거의 7, 80%가 퇴직 자산 중에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절대 그렇게 방관할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다가 계속 넣어놓고 있고 계속해서 자금을 쏘고 있고 그 미국의 유동성 시장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쪽에서는 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과 지난 6월부터 매년 QT 600억 달러씩 했던 거를 250억 달러로 줄였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양 자체를 또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고 긴축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무부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창구를 통해서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팬데믹이라든가 정말 그거는 천재지변이니까 뭐 9.11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태가 아니고는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딱 한 20, 30% 조정받는다고 해요. 단기 조정 10%, 15%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 20, 30% 이상 가는 그런 장 올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경기 침체를 2022년 말에 정말 경기 침체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기억해 보시면 네. 그때 제가 그때는 아쉽게 부자TV하고 2년이 안 돼서 못 찾아뵀었지만 그때 출연했던 다른 채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경기 침체가 도대체 뭐냐. 경기 침체의 정의를 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기 침체 정확한 정의 없고요. NBER에서 미국 경제조사국에서 홈페이지에 한 단락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당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 전 분야에서 상당 수준으로 위축되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그렇게 해놨어요.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경기 침체를 그래프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경기 침체의 공통 분모를 몇 개 제가 꼽아봤어요. 2분기 이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침체했을 때 한 20-30% 빠진다는 얘기죠. 네네. 기업 줄도산이 나야 되고 실업률이 창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한 4-5가지 소비가 급감을 하고 있고 요런 정도가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는 분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미국 경기 침체가 분기 경기 침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3분기가 2.6에서 2.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기업 줄도산 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지금 이번에 2분기 기업 실적 거의 끝마무리 됐죠. 분기별로 계속 실적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폭락, 주가가 지금 한 10에서 15% 빠졌죠. S&P 500이 한 9% 빠졌을 거예요. 어제까지 YT들이 했을 때 9% 정도. 이 정도가 경기 침체 폭락 아니라고 보죠. 저는. 실업률이 창궐하고 있나요? 이거를 이제 아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실업률이 창궐하려면 최소한 4.5%는 가야 그 정도가 돼야 이거 실업률 걱정인데 이 정도이지. 일자리는 계속 생기면서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업률이 살짝 수치만 뜬 겁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이민자 수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800만 명 가까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빈털터리로 갑니까, 미국에? 재산 갖고 들어갑니다. 네네. 돈은 당장은 못 벌더라도 소비는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소비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소비가 급감하고 있나요? 개인 소비 분기별로 2.3% 성장했다니까. 1분기 대비 2%가 2.3% 성장을 했어요. 물론 8월 말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비 지표 PCE를 봐야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봐야 되긴 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뭐 꺾일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의 징후를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는. 근데 무슨 실업률 조금 떴다고 해서 막 경기 침체를 부르짖고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반응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